여러분 카카오페이라는 기업 아시죠?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이 기업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143% 올랐습니다. 5월에 한 주당 2만 원대던 것이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너무 과열이 돼 가지고 어제는 아예 거래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곧 우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런 곳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뭐길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거냐? 테라 루나 사태 때 등장했던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이분과 함께 쉽게 설명 들어보죠.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저는 사실 아직도 코인도 헷갈리는데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등장해서 점점 어려운 게 추가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인 코인 말 그대로는 알겠거든요.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코인 한 개가 특정 법정 통화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가 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한 개가 1달러. 네. 요렇게 이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1코인이니까 1000달러 사면은 1000코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일반 무슨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건 막 시세가 막 하루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달러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달러 변하는 정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크게 안 변하고 고거에 따라서 변하는 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음. 돈이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주식 투자하듯이 내가 100 원에 샀는데 1000 원이 되면은 빨리 팔아 가지고 이익 얻어야지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에서 이익을 얻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 투자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예. 뭐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이제 외환 투자하듯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음. 높아질 것 네네. 같다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좀 사는 방식으로 음. 달러 투자를 하는 방식은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그런 투자 자산이랑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주식 투자하듯 비트코인 투자하듯 그러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란 돈을 말씀이에요? 벌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외환 가치 올랐을 때 고 정도 이득이라면 그냥 외환을 사도 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외환은 예. 각국의 규제가 있어서 함부로 국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제가 달러 싸들고선 저기 유럽으로 가려고 그래도 갈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글로벌에서 가장 이제 그 유동성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인터내셔널 거래소라고 해서 예. 이렇게 세계 어느 공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아하. 한국에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음. 대신에 근데 여기서 거래를 할 때 그럼 뭘 기준으로 쓰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건이 발명이 된 게 네. 달러가 가장 편한데 달러를 실제로 일로 옮기면 외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음. 규제가 발생하니까 음. 이 달러와 같은 가치가 된 물건을 만들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 맞나 봐 주세요. 네.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서 고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달러로 받은 걸 베트남으로 송금해서 다시 그걸 베트남 돈으로 바꾸면 송금 수수료를 내는데 네. 만약 100달러 받은 월급을 100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서 내 스테이블 코인 지갑에다 넣어 놓고 네. 베트남에 있는 우리 가족이 그 지갑에서 꺼냈으면 송금 수수료 안 내네요. 이런 식이 어 되는 이런 이득이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지갑에 동시에 접속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거는 가정이니까. 예. 네. 어쨌든 그런 이유고 송금 수수료도 문제지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실제 송금을 하게 되면 뽑는 무조건 데까지 그쵸. 영업일 기준으로 3 에서 5일 정도가 걸리는데 예. 이거는 뭐 한 10 초면 가기 때문에 10초면 디지털이니까. 네. 빨리 송금할 수도 있고 송금 수수료도 안 들고 뭐 이런 이유. 그리고 베트남 당국에서 알 수 없죠. 알 수도 없네. 그럼 세금도 안 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심지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대중화가 돼서 사용처가 여러 생기면 그 베트남 돈으로 환전 안 하고 그냥 물건도 살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막 비트코인처럼
올라가지고 얻는 수익은 없더라도 요렇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씀. 그러면 그 코인을 사는 소비자의 이득은 알겠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일단 발행을 하게 되면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 개당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현금성 자산 혹은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굉장히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리고 은행에 맡겨진 만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되네요. 담보가 있는 예. 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컨셉인 것이고. 잠시만요. 거기서 잠깐만요. 네. 제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어요. 네. 뭐 뉴스쇼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냥 팔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지금은 달러 기반으로 했을 때 1000달러만큼을 담보로 잡아놔야 네. 그걸 은행에 넣어놔야. 그리고 그걸 증명을 아. 보여줘야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죠. 그렇군요. 네. 만 스테이블 코인을 뉴스쇼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제가 최소한 10,000달러만큼은 담보로 잡고 있어야 네. 믿고 여러분 사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근데 이득은 뭐예요, 그럼? 이 국채를 담보로 넣어놓게 되면 네. 국채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2년물 국채를 넣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단기를 넣거든요. 2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국채를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 한 4%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서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에서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 수수료 있긴 있어요? 예, 수수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수수료가 많지는 않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구조 자체가 한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게 되면 예. 다시 달러로 바꾸기가 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발행사 자체의 이득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1000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누가 살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백화점 상품권 발행하듯이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백화점 상품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내고선 저 10,000원짜리 1000개 받아가시듯이 그러면은 저한테는 상품권을 팔았으니까 현금이 왕창 들어오고 요걸로 투자를 하고 뭐 국채를 사든 뭘 하든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투자 이익이 발생하겠네요. 발행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아마 이 뒤에 얘기를 해야 돼서 어차피 예. 이걸 좀 잡으면 예.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상원 통과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다 맡긴 거를 또 어떻게 쓰고 투자를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도 사실 있긴 했습니다. 아, 그게 테라루나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운영 안 해가지고 뭐 그렇죠. 사람들 피해본. 테라루나는 약간 다른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얘는 네. 아예 담보가 없는 아, 컨셉이고. 담보도 없었어요, 걔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담보로 맡겨진 걸 함부로 쓰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원금 손실이 나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은 네. 이거를 재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하셨지만 카카오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오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은행에서도 우리가 예금 맡기면 그거 갖고 투자하잖아요. 그걸로 버는 거잖아요, 사실.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수익을 보면 그 선물하기, 카톡 선물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을 먼저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받은 사람이 그걸 사 먹는 건 한참 후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운용을 합니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가지고. 이자 수익이 한 600억 정도 네. 나오는데 사실 이 재투자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국의 법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미국은 지금 재투자 불가하게 돼 하게 있어요? 아니, 앞으로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앞으로 방향으로. 그런데요? 네, 근데 거의 이거는 아. 정해졌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수익이 운용회사한테 많이 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하느냐? 네, 그럼 왜 네. 하느냐? 그러면. 라는 생각하실 텐데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단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미국 정부가 이걸 왜 꺼내 들었느냐를 봐야 온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보자. 네. 정부 입장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이거 발행하고 싶어 해요, 혹시? 그렇죠. 그쵸?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도 지금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달라요.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미국 국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음. 미국은 최근에 어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네. 미국 국채를 아무도 좀 잘 안 사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미국 국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담보를 잡을 때 그렇죠. 국채로 담보를 잡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를 사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 국채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국채를 사서 예.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데 담보를 잡을 때 국채를 사서 담보를 잡는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음. 코인 발행량이 엄청 커지게 되면 네. 시중에 국채 수요가 많아지게 돼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미국은 국채를 마음 놓고 찍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정부가 부자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돈을 또 마음대로 펑펑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예, 예. 사실 저는 이 이유보다 두 번째가 더 크다고 보는데 예. 우리가 지금 경제 같은 거를 할 때 사실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제일 돈을 빠르고 간편하게 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쟁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각국이 그 정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을 두고 보통 자기 화폐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요리지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생태계를 꾸려서 이제 가져가는데 네.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 국가들이 다 달러를 썼으면 하는 거예요. 아. 자기 통화 대신에. 그러면 이 국가들이 자기 통화를 만들면서 생기는 신요리지를 네. 미국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99.9%가 달러 기반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세계가 쓰다 보면은 다 달러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시장도 다 달러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 그렇죠. 그리고 담보를 달러로 잡아야 되니까 달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패권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 재무장관도 예.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 전략 자체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네. 미카라고 해서 그 암호화폐 관련한 굉장히 선진화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ECB라고 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네.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우리 이 미카법으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 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유럽도 EU도 지금 유로화 기반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이런 분위기예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구나. 지금 이제 이게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림이군요. 그림이고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로 침공을 해서 들어오면 네. 이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디지털적인 속성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벌이에요. 우린 재벌이 아니니까 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재벌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가상 지갑에다가 내 돈 넣어놓고 싶겠어요? 안 넣어놓고 싶겠어요? 이 지갑으로 뭐 어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안 들키고 하려면 막 안 들키고 다른 데서 뽑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 거기서 그냥 왕창 넣어놓게 되면은 이게 결국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선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만들어 버리자. 새 나가지 않게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 네. 아까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많이 살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풀어야 될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랑 카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그거 누가 써?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금융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카드 쓰면 충분히 다 맞아. 되고 네. 이미 다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자생시켜야 되는 미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 네. 왜 만들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공격이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본격화되고 나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니까 네.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네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사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음. 거래소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네. 약간 엉뚱할 수 있지만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소를 정부하고 민간이 합작해서 만들고 음.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하루에 한 90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음. 근데 2023년 통계를 보면 그중에 한 12% 13% 정도가 한국에서 나간 돈이라는 그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로 돈을 옮겨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고 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쓰고 있는 돈을 데리고 와서 음. 원화 스테이블로 한국에서 거래해. 이렇게 되면 혜택을 좀 주고. 네. 혜택을 좀 줄 수도 있고 이걸 민관합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막대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요 이야기 댓글쇼로 좀 넘어가서 유튜브로 좀 더 해보죠. 아, 네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조금 옮겨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설 듣고 가려고 김동완 대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하나도 안 잡히다가 설명 듣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 와, 0부터 100까지 다 알겠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거기까지 모르셔도 괜찮고 일단 어렴풋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은 오케이. 그럼 일단 성공하신 거니까 나는 왜 다 아주 완전히 이해가 안 가 하셔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대충은 이해가 되셨죠?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 저는 대충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처럼 막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막 오를 때 내가 쌀 때 사 가지고 오를 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돈처럼 현금처럼 이렇게 좀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데 대신 원화 갖고 있고 달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요 디지털 자산을 내 디지털 지갑에 넣어두는 거구나. 요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한국에서든 유럽에 놀러 가서든 베트남에 가서든 여기서 뺄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까지 완전 이해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알겠고 만약 사용처까지 많이 늘어나면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세계 상품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신세계 상품권 사용처가 신세계 백화점 뭐 신세계 아울렛 뭐 어디 뭐 식당 막 있잖아요. 뭐 빕스 이마트 막 사용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상품권이 더 유용한 것처럼 만약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도 지금 살 수 있죠. 테슬라는 뭐 아직은 안 받고 안 있는데 받고 뭐 어디서 받아요? 그럼 지금 사용처가 어디예요? 사용처요. 사용처는 일단 지금 우버 우버 택시. 네,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서는 이제 그랩이라고 해서 그랩도 네, 택시죠. 그랩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되고요. 자, 그렇게 결제되는 게 지금도 있는데 만약 더 늘어나면 되게 늘어나면 그때는 환전도 안 하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로도 쓸 수 있으니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이득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용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면에선 유용하다. 여기까지 완전 이해됐거든요. 네. 다만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로 잡는 땡땡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할 때 그 땡땡은 다 달러다. 네. 99.9%가 달러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면은 달러 시장만 커지니. 왜냐면 여러분 아까 설명을 처음 거 들으셨죠? 1000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0달러를 그 회사가 담보로 잡아야 돼요. 발행 회사가. 그럼 계속 달러 수요만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란 걸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원화도 담보로 많이 잡아야 되니까 이래저래 좋지 않겠냐. 이것까지 완전 이해됐거든요. 네. 저 이해 잘했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제가 네, 코인을 안 해본 그렇죠. 사람이라. 네. 그런데 여기서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그렇게 쓰겠어.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죠. 설명이. 김동완 대표님도 아직 그 방법을 정확히는 모르시겠어요? 아까 이제 네.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쓰게 만들어 줘야 돼요. 쓰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만들어줘야 건데 되지. 그치.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뭐 결제라든지 나가서 네, 쓰고 네, 솔직히 그 막 이렇게 막 제가 우격다짐을 좀 하듯이 네, 얘기하면 네, 해외에 만약에 제가 뭐 비자 카드를 들고 나갔어요. 네. 한국에서 발행한 음. 결제 다 돼요. 되죠, 예. 되죠, 되죠. 수수료를 좀 내야 되지만 그치.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카드 다 되지. 네. 그래서 지급 결제단에서는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독특한 쓸모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카드로도 되긴 되네. 수수료를 내긴 네. 내지만. 그리고 인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써 보신 분들이 없어서 약간 체험을 못 하셨다 보니까 상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직불 카드랑 똑같아서 직불. 네. 신용카드는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제 취소가 되게 쉽거든요. 네, 한 달 있다가 어차피 돈이 네,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신용 결제가 되느냐, 네, 결제 취소가 되느냐. 이 두 네. 가지가 신용카드의 장점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없습니다. 그냥 돈이 빠져나가요. 그치. 그래서 돌리질 못해. 예. 환불 받고 싶은데 걔가 안 음. 주면 못 받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결제단에서는 오히려 더 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신용 문제 한 달 있다가 결제 이거 지금 갑자기 뭐 "카드값 갚아라." 그러면 이제 되게 난처한 사람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약간 직불 카드의 아, 개념이다라고 해서 네 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체크카드. 네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다면 네. 여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얘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필요성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신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거기서 예, 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또 까먹었네. 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나오신 김에 질문 많이 해야 되는데. 아 네네. 이런 게 아까 지금 댓글 보는 중에 테라 루나 그것 네. 때문에 망한 사람 많은데 이 네. 얘기하셨는데 아까 본방송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이네, 그분은. 예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테라 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이 맞긴 맞았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담보로 그러니까 돈은 막 코인은 막 발행하면서 담보는 안 잡아 놨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막 발행해 놓고 네. 저거는 우리가 이제 짜 놓은 수학 산식 메커니즘 네. 이거에 따라서 알아서 스테이블해질 거야. 이게 인제 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망했고 그런 식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다 퇴출됐습니까? 뭐 시장에 남아 있긴 한데 일부분이 아주 예. 일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명확하게 미국에서 이번에 법안 만들 때 예. 담보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 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걔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다 퇴출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얘 차이점은 초등학생이 나 오늘부터 스누피 코인 발행할래 하면 얘 해도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니요, 그냥 코인. 아 그냥 코인 되죠. 그냥 코인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 김현정 코인 한번 해가지고 저기 뭐 시장에 한번 올려볼래 하면 돼요. 안 사서 문제지. 심지어 그 코인을 발행해 주는 플랫폼도 있어요. 있죠. 네. 오늘 찍어낼 수 있다니까요.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안 살 뿐이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김현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0코인 발행하려면 $1000만큼을 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입증을 해야 돼. 10,000코인을 발행하려면 $10,000 들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 담보로 잡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게 지금의 미국 법이다. 네. 그 말. 그래서 테라 루나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담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막 무한 발행하고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린 거죠. 그게 다른. 그 테라 루나가 정말 한국 사회에 그 못할 짓을 많이 한 게 네, 그 사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거든요. 그럼요. 그 디지털 감수성이 엄청 좋아서 빨리 배우고 네. 빨리 이해하고 이게 능력이 되게 좋은데 테라 루나 같은 사고가 한번 딱 터지니까 이제 그 굉장히 경계심을 많이 맞아요. 가지게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지가 안 좋아,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우리는 빨리 논의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거의 2판 4판이에요. 트럼프가 네. 지금 하는 게 보면 옛날에 미국이랑 좀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네, 미국은 약간 뒷짐지고 무게감 있게 이렇게 음. 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자체가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발돋움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보관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2판 4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만들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막 확산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 예. 못 쓰게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바로 비관세 장벽 세운다고 그러겠네. 협박하겠네. 철퇴 내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되겠네. 근데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해?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재벌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 가상 지갑, 네. 코인 지갑에다 돈 많이 넣어놓겠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예전에 언론사에서 이제 네. 보도를 했었는데 작년 정도에 네. 경제지에서 국내 경제지에서 국제 무역하시는 분들의 국제 무역액의 10% 정도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라는 음.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밝으니까 네. 이 물건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가고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네. 네. 기재부에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어떡해요? 10%가 아니라 음. 4%다. 아, 4%. 네, 4%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죠, 사실. 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오늘 방송에서 처음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럼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질문. 제가 한 1억 정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가지고, 왜냐면 안전하니까, 막 비트코인은 춤추지만 스테이블 코인 안전하니까 그걸로 사가지고 제 코인 지갑에 넣어놨다가, 네. 여기 하늘에 떠 있습니다. 코인 지갑 전 세계에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걸 자녀한테 비번을 알려줘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제도권 안에 그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모르죠. 증여세도 안 내네? 걸리면 내는데 걸리면 내는데. 이거네. 이게 그러면은 재벌들이 지금 돈이 글로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 빨리 이거 규제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하는 일이 네. 컨설팅이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하고도 이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외국 친구들끼리 거래할 때는 네. 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지급 결제를 해요. 와, 진짜요? 그러면은 사실 그 해당 국가에서는 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박.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재미있는 좀 네. 자극적인 예를 예, 들어볼까요? 예, 예. 가령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리브라라고 해서 DM 이름이 리브라랑 DM인데 두 개가 이제 바뀌었었는데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 정부가 막 철퇴를 때려서 못했죠, 결국에.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갖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근데 메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인스타그램에서 최근에 상거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말이요. 메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메타 스테이블 코인에 국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국채 이자가 4%니까 예. 그냥 이게 그냥 아주 이해가 쉽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예. 4% 꽁돈이 생기잖아요, 메타는. 그러네. 이거 담보 잡아가지고. 그러면 요 안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네. 이 4%만큼의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미국 법상 4% 이자를 그냥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녹여서 녹여서 경제적 이득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에서 가령 물건을 팔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 치자고요. 그럼 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있죠. 사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예. 이 받는 사람이 얻는 수익은 한국 국세청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원화 생태계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네. 그걸로 거래할 테니까. 이게 지금 제일 많이 결제에 사용되는 나라가 남미거든요. 네. 남미인데 그 남미 같은 곳에 스테이블 코인을 확 뿌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쓰겠죠. 왜냐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네. 예. 서로 땡겨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그 나라 자국 통화 가치는 더 불안해져요. 그러겠네. 그치. 통화가 안 돌면은 가치 떨어지는 그게 거니까.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통화 주권을 흡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뒤처지지 않게 빨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그래서 나선 거다. 네, 그래서 얘기가 이제 시작된 건 다시 그렇게 돌아가네. 예. 얘기가 시작된 건 그렇게 시작된 건데 네. 이게 잘 되겠냐 이게. 되겠냐 이제 거기서 되겠냐 사람들이.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포기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가지고 있어야지가 되겠냐 이제 그게 숙제. 네.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오네요. 그럼 이게 검은 돈의 은닉처 같은 걸로 엄청 쓰일 수 있겠네요. 쓰일 수는 있죠.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쓰겠냐라고 하지만 결국에 저는 해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말란 얘기를 하면 먹히지 음. 않아요, 시장에. 음. 그리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의 용처는 음. 이 안에서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죠. 그치. 한국 보고 정부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네, 되는구나. 최소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들긴 해야 된다. 만들어서 달러로 빠져나가는 돈도 막고 또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은닉처로 쓰이진 않는지도 관리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나오는 법안이 되는 거군요. 이게 사실 최근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음. 모든 변화랑 네. 다 연결돼 야, 있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 트럼프가 몇 달 전에 그 영주권을 돈 받고 팔겠다라고 해서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났었어요. 한 예. 70억 정도? 미국 영주권 팔겠다고. 근데 그걸 지금 벌써 사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됐어요. 70억 내고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과거에는 이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네. 땅에 약간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언어도 뭐 한국어밖에 없고. 그렇지. 근데 최근에 AI 돼서 다 번역되고 아.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와, 맞네. 네. 맞네. 그렇기 때문에 맞네. 사실 그 얘기를 트럼프가 했을 때 다들 비웃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업계에 있으니까 우리 트럼프 아우 저 장사꾼 저 하다 못해서 영주권까지 팔아 우리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부자들이. 와, 70억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큰 돈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 돈을 내고 더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70억이지만 네. 나중 되면 더 비싸질 걸. 저 중동에 뭐 갑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70억 원이 엄청 작은 돈이잖아요. 500만 불이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사.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세계가 한 덩어리, 돈도 한 덩어리 되고 한 덩어리 될 텐데 이제 말도 뭐 지금은 AI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해서 번역하지만 나중엔 칩 심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점점 한 덩어리가 되는 것에 대비한다. 또 하나 에피소드 얘기 드리면 예. 트럼프가 캐나다한테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것도 난리가 난 적 있죠. 욕 바가지로 먹었죠. 욕 바가지로 먹었죠. 예. 저는 그 마인드가 이해가 가요. 저 왜 이렇게 어떻게 트럼프를 또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트럼프는 이미 통화 주권을 다 이렇게 흡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는 미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예. 그럼 차라리 51번째 주로 들어와. 어차피 니네 달러 쓰게 될 거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정책을 짰을 테니까 이미 그 말하는 시점에. 그쪽을 향해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요즘 행동하는 걸 보면 이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압력을 받겠구나라는 부분이 저는 좀 느껴지는 바가 있죠. 야, 굉장히 큰 이야기로 가게 되네. 사실은 이 가상 공간에 떠 있는 코인 지갑 거기서부터 사실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한국 돈만 써야 되고 내가 베트남 가면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 써야 되고 스페인 가면은 뭐 유로화로 환전해 써야 되고 이게 어느 순간 이 코인 지갑에 있는 이 디지털 화폐 요걸로 다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처가 뭐 여기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는 다 풀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 트럼프는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달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담보로서 우뚝 선다면 우리는 이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은행이 왜 스테이블 코인 싫어하냐면요. 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고 저는 사실 이제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 미리 해놔야 돼. 왜냐면 욕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미리 해놔야 돼. 좋아하십니다 이분. 네, 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국인입니다. 예. 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싫어하냐면 네. 사실은 그 동안에는 네. 잡은 고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치 우리는 뭐 한국에서 뭐 도망갈 원화밖에 수가 못 없어요. 쓰니까. 예, 원화 써야 되고. 그렇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띡 생기는 순간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교환도 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제 뭐 자녀를 유학 보내신 분이 돈을 보낼 때 예. 보통 달러 송금을 하게 되는데 달러 송금은 무조건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이유. 예, 사유. 이 돈이 나가는 이유가 사유, 뭐냐? 사유. 네. 예, 맞아. 나가는 사유가 뭐냐? 그치. 근데 보통 이제 뭐
뭐 유학자금 뭐 이런 식으로 유학자금.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허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허용을 해주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도박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송금이 안 돼. 도박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관리가 되게 쉬웠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경쟁을 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정부들하고. 맞네. 내가 이 돈을 쓰는데 한국 정부가 서비스도 안 좋고 아, 날 못 살게 굴어. 네. 나 나가서 투자할래. 서학개미들 지금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나갔어요? 국장에서 그 그러네. 한국 그 주식 이 회사들이 네.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써서 이 정당한 이익 추구를,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방해하니까 지금 다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최근에 뭔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거버넌스 개선 기미가 보이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또 하잖아요. 네네. 돈이 굉장히 쉽게 옮겨 다니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뉴스쇼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아까 그거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아니야? 그러시는 분은 아마 이제 요거를 잘 뉴스리 쪽을 안 챙겨 보시는 분일 텐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국민들 중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추세고, 네. 여기서 얼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네. 아, 진짜 큰일 나겠네. 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이거를 있어야 돼. 여기 내가 뭐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예.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맞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100% 이해 못 하셨더라도 어렴풋이 어떤 느낌인지 감 잡으셨다면 오늘 성공하실 겁니다.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김동완 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혹시 많이 들어온 질문 같은 거 추려놓은 게 있으면 가시기 전에 있어요? 네네. 질문 있어요? 여러분 보내주신 질문 중에 요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질문. 카카오페이는 왜 오릅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서 어제 거래 중단이 됐어요. 너무 과열이 돼서 그럴 네. 정도인데, 아까 김동완 대표가 사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이상해요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 올라왔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좀 숫자를 적어왔는데, 작년에 카카오페이가 적자를 봤어요. 215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네. 네, 적자를 봤던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네네네네. 떼인 돈이 있어서 적자를 본 거고, 예. 요게 없었다고 한다면 160억 원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160억. 얘기가 됐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 160억 원을 총 흑자인데 이자 수익만 따로 치면 639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자 수익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뭐 할 때 왜 이자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유튜브죠. 유튜브에 좀 편하게 되죠.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예. 아니, 증권사 레포트에 정말 불만이 많아요. 왜요? 증권사 레포트에서 지금 사실 뭐라고 이 상승을 정당화시키고 있냐면, 예. 선불 지급금이 가장 많은 회사가 카카오페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기가 쉽다라는 논리거든요. 예. 이게 1차원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선불 지급금이 뭐냐면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는 그 선불 지급금이라는 건, 거기서 제가 기프티콘 하나를 선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이미 2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샀어. 2만 원이 선불 지급금인 거예요. 선불을 했어. 근데 2만 원을 쓰는 거는 6달 동안, 1년 동안 쓸 거야. 1년 동안 쓰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맨날 연장하거든요. 사실 쓸 일이 없어. 저도 연장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선불금 안에 남아있는 돈을 운용하는 거예요. 투자하죠. 투자해서 주식 투자.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예. 639억 원이다. 예. 근데 한국법은 대체로 미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 재투자를 막아놓은 명확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담보금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서는 안 된다. 니네 그거 투자하지 마. 담보 꽉 잡고 있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이 법이 없지만 네. 이 관련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면 법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미국에서 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를 보고 거기서 많이 베껴옵니다. 그럼 막히겠구나. 여기 예. 우리나라 발행처도 예, 그렇죠. 담보 그래서 쓰는 이 거. 이자 수익을 만약에 빼면 480억 480억 원 적자가 돼요. 그러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어요, 이 회사가?
안 하네. 못 하죠. 그럼 지금 카카오페이니 뭐 네이버니 오르는 이유가 스테이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되면 얘네들이 다 그거 발행할 거야 해서 기대 때문에 오르는 건데 네. 그 법 만들면서 니들이 받은 돈 가지고 저 투자는 하지 마. 담보는 꽉 잡고 있어. 이렇게가 되고 나면 수익 사실 날 게 별로 없다. 네이버는 조금 음. 달라요. 네이버는 제가 좀 복잡해서 네.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제일 상징처럼 된 게 사실 카카오페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9시에 장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15% 올랐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진짜 뭐 난리가 났네요. 요즘 다들 기분 좋으니까. 네, 뭐. 예.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걱정이 좀 조심은 되긴 하시긴 합니다. 하시면서 저 저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지인들한테는 마세요. 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알고 해라. 알고 해라. 알고 해라. 알고 해라.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뭐 끝도 없어요. 사실은 질문하자고 들면은 이 시장이 요 생태계가 워낙 낯선 생태계여서 끝도 없습니다만 오늘 어렴풋이라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김동완 네. 대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을.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